예, 이번에는 또 중국 작가분을 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중국 예, 작가는 맞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트기 힘든 긴 밤이라는 이제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야 난명. 예, 맞습니다. 긴 요 밤인데 설명도 밝아지지 어두워지는 거죠. 요 설명도 밝아지기 어려운. 네. 한번 하려고 하고요. 조금 네, 네. 있다가요. 그 이제 중국 작가 쯔진천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쯔진천. 예, 네. 이게 그 중국 한자로는 자금진이라고 쓰네요. 자금진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발음으로 하니까 중국 발음으로 하니까 맞아요. 옛날 같으면 쓰면 이제 자금진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본명이 아닐 수도 있나요? 본명 같아요. 보니까 아닐 아니, 수도 있죠. 또 근데 제가 자금성이랑 똑같아서, 아 그러네요. 자금까지가 똑같아서. 맞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일개 검찰관이 네. 그 10년이 넘게 아주 거대 조직의 권력형 비리와 홀로 맞서 싸우는 과정을 아주 감동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린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이 수작이라고 평가하실 정도면 대단한 건데. 아유, 제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아닌 작품 소개할 때는 아주 수작 아니면은 그 뭐 소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특히 이 검찰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검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비슷한 건데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러니까 경찰관은 아닌 거죠, 하여간. 예, 경찰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고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 작품은 그 세일러 마스님이 추천을 아, 해 주신 작가예요. 이 우리 왕 작가가. 애청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세일러 마스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저 제가 댓글로 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댓글에 이거 소개 댓글에서는 그 추천해 무증거 주셨죠. 범죄를 네,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 무증거 범죄도 봤는데 음, 요거를 저는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 그럼 두 그래가지고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교수님은?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소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 예. 교수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세일러 마스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렇죠. 예. 예, 이 쯔진천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예,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테고 또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유명한데요. 네. 예, 사실 그 중국계 작가가 한국에서 추리소설로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많지는 않은데 제일 그 유명한 작가가 이 쯔진천 말고 그 찬옥계이라는 분이 있어요. 찬호케이, 예. 아, 진호기. 예, 진호기.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이 찬옥계이 하니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발음이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왠지 약간 태국 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예. 동남아 쪽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분은 꽤나 유명합니다. 예, 뭐 기억나지 않음 형사, 뭐 음. 16.67, 그 막내인 이런 책들이 그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막내인은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비슷한 제가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영화로도 이거는 되게 뭐 많이, 미확인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 7권이나 번역이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진짜 예, 찬호케이. 예, 예. 좀 특이해요. 또 홍콩에서 나고 대학교도 홍콩에서 나왔는데 네. 대만에서 유명해졌고요. 어, 또 진짜로 크게 유명해진 건 일본에서예요. 네. 이거 지금 그래서 찬호케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찬업 네, 게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 그분을 먼저 할까도 이제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네. 워낙 유명하니까. 음, 근데 이 제가 그분이 그 유명하다는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네. 저는 그 찌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 밤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럼 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중국 작가 최초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쯔진천 작가의 동트기 힘든 긴 밤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초라는 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예, 최초라고 그렇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맞습니다. 마시고요. 자, 그러면 쯔진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 중국 추리 소설계 3대 인기 작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찌진천, 레이미, 주하오 후이라는 이 세 작가인데 네. 이 3대 인기 작가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 별명이 뭐 부르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네. 근데 별명이 대신이니까 뭐 대신, 뭐, 엄청난 그레이트가 하신가요? 어, 맞아요. 대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그런 이제 거죠, 그죠? 신신자 그렇죠. 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그 대표작이 그 추리왕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 동트기 힘든 긴 밤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2014년에 나쁜 아이라는 게 첫 그 추리왕 시리즈고요.
네. 그다음에 동트기 힘든 긴 밤이 2017년에 나왔고 이게 두 번째. 음, 그리고 무증거 범죄 이게 네. 2018년에 나왔고 세 번째. 세일러 이 마스님이 추천해 주셨던 작품이 바로 그렇죠. 무증거 예. 범죄. 예. 이 세 권이 이제 추리왕 시리즈인데 아주 이걸로 유명해졌고요. 음, 그 우리나라에는 이 동트기 힘든 긴 밤 그리고 무증거 범죄 요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그 무증거 범죄는 그 웹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네. 그 넷플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판권이 산 가지고 그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예. 영상으로? 예. 그리고 그러면, 예, 이 작품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겠네요. 상당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볼 수 있으니까. 있거든요. 예. 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아주 네. 유명합니다. 동트기 힘든 긴 밤.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일반 편이고 이게 향후 두 편, 다음 편과 그 다음 편은 스포일러 버전으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품 설명 잠깐만 좀 해주시죠. 예.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진실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다가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 용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까닭은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갈수록 진실을 위해 싸워온 검찰관의 처절한 일생이 드러난다. 예. 하여간 그 책 표지는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잘 작가분들이. 뽑았어요. 제가 이거 세 줄 딱 읽어보고 네, 이 책 안 읽어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게요. 잘 뽑았고 교수님 그 띠지가 있던가요, 이 책? 요거는 띠지는 없어요. 그냥 아, 써 있는 교수님 겁니다. 표지에. 띠지 많이 하신데 어떡해. 그러게요. 소개 하여간 계속해 주시죠. 예. 이 작품은 중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그 추리소설을 넘어선 추리소설이란 극찬을 받았고요. 중국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특별한 이따 이제 상황이니까, 예,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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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이한 상황이 뒤에 나오고요. 네, 그 2017년에 그 중국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 더우반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더우반. 예,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네. 더우반. 이게 그 영화 게임 서적 이제 평점 사이트인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아주 그 도서 분야에서 네. 그 아주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음, 아주 작가의 출간작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게 바로 동트기 힘든 긴밤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출간한 것은 2017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1월이고요.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에 출간됐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만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수는 한 458페이지 정도 되는 장편이네요.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과 그 다음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스포일러 버전으로 방송을 또 해드릴 예정인데 그때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좀 짚어보고 갈까요? 군중으로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시체를 유기하려다가 체포당한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수수께끼가 풀려가면서 12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과 싸워온 피해자의 처절한 삶 또한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 흥미롭네요. 흥미로워요. 예. 그래서 주인공은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권력에 의해 좌절할 때마다 절망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가 이제 지난 12년 동안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왔던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뭐 피의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한다. 그렇죠. 여기부터 뭐 흥미가 확 갑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네. 처음부터 아주 그냥 확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군더더기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예. 450페이지가 넘는 장편인데
어떻게 속도감이 좀 있던가요? 속도감이 굉장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음. 한 2, 3년, 3, 4년간의 일을 이제 과거와 아,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주 속도감 있게 다뤘어요. 이게 또 교수님처럼 똑똑한 사람만 쉽게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고. 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예. 이게 그 전형적인 사회파 추리 소설의 형식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예, 예.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범인 잡고 트릭 푸는 그 본격물이 있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소재를 아주 추리 형식으로 전개하는 사회파 추리 소설 있고, 뭐 뭐 이런 대표적인 얘기, 인물이 마스모토 세이초죠. 그렇죠. 네. 마스모 히가시노 세이키도 게이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말씀해 주신 그 마스모토 세이토나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런 사회파적인 소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름을 막 붙인 뭐 개인파, 뭐 음. 인생파, 일상파 뭐 이렇게 어. 막 아, 이거 엉터리 같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뭐 제가 붙인 것 같기도 아, 하고 근데 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럴듯합니다. 주워 들은 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게 있는데 이 동트기 힘든 긴 밤은 이 세 분야 중에서 아주 전형적인 사회파 추리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거대 권력이 저지른 아주 추악한 범죄를 한 사람의 검찰관이 끈질기게 네. 목숨까지 걸고 이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사회파 추리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아주 무방하고요. 음. 이런 그 사회파 추리 소설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네. 것들을 지적하고 또 밖으로 드러내서 그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어,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네. 있죠. 이게 사실 문학 작품이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해 왔죠. 굉장히 중요한 여태까지. 역할이죠. 네. 예. 중국 작가 쯔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 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소개해 주시기를 이게 중국이라는 그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책 출간 당시에 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홍보를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쓰였다면 결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몇 번의 재, 몇 번의 재심 끝에 겨우 출간된 중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린 사회파 미스터리. 예. 묵직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간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원하는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장야난명이에요. 이게 원제가. 음. 그래서 긴 밤에 뭐 밝은 빛을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야남명 앞부부터 소개를 하면은 긴 밤은 밝아지기 어렵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예. 우리말로는 동트기 힘든 긴 밤 이렇게 제목을 참 해석을 한 잘 지은 거죠. 것 같아요. 잘 한국 줬어요. 제목을. 맞아요. 예. 예. 동트기 힘든 김밥이라고. 음. 이게 뭐 빛을 보기 힘든 기나긴 밤 뭐 이건데 그 긴 암흑 통치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래요. 음.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런 건데 그 10여 년간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운 주인공의 처절한 삶, 뭐 비극, 뭐 이렇게 그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게 그 중국 사회에서 다루기에 비교적 민감한 내용인 관료의 부정부패를 다루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등장하는 지명, 뭐 학교명 이런 것들을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명칭으로 바꿨다 그래요. 원래는 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인데 네.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친 끝에 겨우 출간될 수 있었고요. 음. 그 중국의 각종 리뷰 사이트에서도 출간 자체가 신기하다, 뭐 금서 취급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을 상당수 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 중국 사회의 현실을 생생히 담고 있다는 뭐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또 이 소설이 그 마지막 줄이 딱 한 줄이 있는데 이렇게 아, 끝납니다. 2014년 7월 29일 거물급 호랑이가 낙마했다. 예.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음. 이 마지막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배우의 거물급 마쿠가 이제 잡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그게 같은데요. 소설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군요. 예. 예,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진짜로 2014년 7월 29일에 그 중국 당국이 그 부정부패 혐의로 저우융캉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아, 주영강이라고. 네, 이거 보도가 됐죠. 됐죠. 예, 예. 아주 대대적으로 왜냐면 보도가 됐던 것 예, 같은데. 상당히 그 저우융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으니까요. 음. 이게 그 아주 부정부패, 횡령, 뇌물, 뭐 수수, 음. 관통, 성매매 이런 음. 것들로 그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2015년에. 그래서 그 소설 속 이야기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음. 작가가 이런 실제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뭐 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파 추리소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맞습니다. 점들, 예, 전형적인 아주. 네, 이제 방증이 되는 거죠. 예, 이 작품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 영화가 있다면서요? 예, 아주 유사한 영화가 있는데 특별히 그 우리나라 영화이기 때문에 네,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거대 권력에 도전하는 아주 개인의 고군분투를 다룬 영화는 무척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그 한국 영화 도가니 이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2011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도가니, 예. 예. 이게 그 동트기 힘든 긴밤 2017년 작품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도가니를 살짝 설명드리면은 그 공지영 작가의 책이고요. 2009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네.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음, 2000년부터 5년간 청각 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고요. 이를 밝히기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 그걸 아주 눈물겹게 그렸고요. 이 동트기 힘든 긴밤 오늘 소개하는 책도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권력을 가진 어른들에게 아주 당하는 그런 것들을 아유, 그 음, 알게 된 교사가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네. 마치 찌진천이 그 도가니 책이나 영화를 보고 그곳에서 소재를 얻은 것 같이 유사하고요.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더우반 사이트에서도 어떤 중국 네, 평점 독자가 사이트, 예. 예 동트기 힘든 긴밤 서평에서 도가니를 언급을 했어요. 아, 한번 중국 소개해 주시죠. 독자가, 예, 중국 예. 독자가. 한국 영화 도가니를 봤을 때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의감이 끌어올랐다.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깊이 있다. 통쾌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예, 음, 중국 독자가 이렇게 네, 소개를 그러면 했어요. 우리 영화를 봤다는 얘기네요, 그죠? 봤다는 얘기죠. 예. 예, 유명한 영화입니다. 독자 서평 조금 더 볼까요? 예,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동트기 힘든 긴밤은 현실적인 내용과 입체적인 캐릭터 조형,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묘사 덕분에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본심을 일깨워준다. 단숨에 읽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은 다시 읽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극찬을 많이 받았군요. 예, 또 있네요. 단숨에 달궜다. 뒷골이 서늘했고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의 최고 경지는 추리 그 자체가 아니라 추리에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진실은 이토록 잔인하다. 어둠의 장막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다행히 세상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두운 밤이 그만큼 어둡지만은 않다.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하지만 읽기 전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 예. 음. 또 한국 독자도 있네요. 네. 앞에 거는 이제 중국 독자들이고요. 네. 중국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줄 몰랐다. 작가의 다른 작품도 꼭 읽어야 할 책 리스트에 넣겠다. 예, 이렇게 한국 밝히신 분들 독자였습니다. 있네요. 예. 자, 교수님 끝으로 이 동트기 힘든 긴 밤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하지만 소설의 전개는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의 고군분투하는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설이 무척 빠르게 그리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전개되는 소설이고요. 아주 잘 만들어진 수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